여러분은 일본 출장이나 여행 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21세기 최첨단 로봇을 만드는 나라에서 집 계약할 때 팩스로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고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려면 도장을 꾹꾹 찍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응급환자 정보를 다른 병원에 보낼 때도 팩스를 써야 한다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 일본이 왜 현재까지 팩스와 도장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팩스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지금도 950만 대의 팩스 기계가 전국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입된 후에도 팩스는 살아남았습니다. 현지 일본인들도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해야 했는데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팩스를 보내려면 사무실에 나와야 해서 이게 말이 되냐며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 교육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려 77%의 학교가 아직도 팩스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장인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제조업체 주문서 73%가 팩스로 접수되니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죠. 부자 나라이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은 왜 팩스만큼은 고집하는 걸까요? 우선 일본인들은 팩스와 도장이 없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일본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업무를 소화해왔습니다. 특히 문서 인증 체계에서는 서양식 서명 대신 도장 문화를 더욱 발전시켰죠. 전자 서명이 도입되면 편리하긴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인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건데? 라고 말이죠. 디지털은 아무래도 조작이 가능하고 흔적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장은 다릅니다. 특히 지자체에 등록된 시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증거거든요. 그렇다면 도장이 찍힌 중요한 문서를 어떻게 보낼까요? 바로 여기서 팩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팩스 문화가 일본에서 뚝 끊길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게 뭔 구식이야? 라는 반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히려 팩스가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해킹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터지자 일본 기업들은 역시 팩스가 안전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팩스는 전화선을 통해 직접 전송되니 중간에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받는 즉시 종이로 출력되니 디지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 의료진들도 환자 정보를 팩스로 주고받는 걸 선호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해킹당할 위험도 있지만 팩스는 정확한 번호로만 전송되고 받는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우려 외에도 일본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은 일본 사회 특유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왜 위험한 신기술을 썼느냐며 그 책임이 담당자 개인에게 집중되기 쉽습니다. 반면 팩스와 도장은 비효율적일지언정 수십 년간 모두가 써온 방식이자 조직 전체의 합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팩스나 도장을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거나 모두의 책임으로 해석되어 개인이 비난받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일본의 대기업부터 작은 동네 상점까지 모두 팩스 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30년 넘게 축적된 업무 프로세스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법적 규제도 걸림돌입니다. 많은 공문서와 계약서가 실제 도장이 찍힌 원본을 요구하고 있어서 디지털 서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법들을 모두 바꾸려면 국회에서 수년간 논의해야 하는데 그동안 업무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거죠. 팩스에 대한 인식도 우리와 일본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더 편리하면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하지만 일본에선 검증된 기술이 최고라는 원칙이 분명한 편입니다. 팩스는 수십 년간 큰 사고 없이 작동했으니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아무리 편리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선 실제로 팩스가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팩스기계 제조업체, 팩스용지 업체, 토너 업체, 유지보수 업체까지 수많은 일자리가 팩스 산업에 달려 있어요. 갑자기 팩스를 없애면 이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으니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서라도 점진적 변화가 필요한 거겠죠. 최근엔 젊은 세대와 IT 업계가 일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사회 주요 직책에 올라가면서 이제 정말 팩스 그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서는 이미 팩스를 완전히 없앴고 전자서명과 클라우드 문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젊은 일본인들도 팩스가 정말 더 안전한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최신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시스템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이 기존의 대기업, 금융과 그리고 관공서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결제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팩스 고집은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적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왜 저렇게 비효율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은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팩스와 도장 문화는 단순히 시대를 거스르는 고집이 아닙니다. 이는 데이터 보안과 책임 소재라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인 세상을 원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 사회는 그 해답을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지 않고 여러 단계로 나누는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클라우드나 전자서명보다 수백 년 동안 신뢰를 쌓아온 팩스와 도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본인들의 이런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